복잡하고 어려운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독립언론 오롯의 김은혜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 팡팡 뉴스, 법 안 지키고 패싱해도 되나요? 라는 주제로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일단은 하수처리장 증설 관련해서 뭔가 행정, 제주도나 문화재청이 저지른 위법적인 정황들 그런 거 좀 얘기들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근처에 이제 용천동굴이랑 당천문동굴 문화재가 있거든요. 그 문화재 보호를 위한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좀 의논하는 자리였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좀 법적인 얘기만 좀 골라서 해보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패싱 논란이잖아요, 오늘 주제가. 예를 들면 문화재청 심의를 패싱했다든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패싱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총 4가지로 좀 압축을 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와우, 이렇게 얼핏 들어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패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4가지 중에 좀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패싱했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환경 영향 평가법을 보면 계획 관리 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돼요. 네. 화면에도 나오는데 근데 이제 2023년 4월 10일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네. 제주도가 이 동부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이제 증설하겠다 해서 고시를 하나 하는데 여기에 나온 그 사업 면적을 보면 1만 2,200제곱미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1만 제곱미터를 초과를 하니까 이거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법에 따라서 이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당연히 되는 건데 이걸 패싱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제주도가 몰랐을 리 없었을 텐데요. 맞아요. 제주도에 이제 물어봤어요. 네. 왜 이거 문제 없냐. 이렇게 제주도는 해명을 하기를 1997년에 이게 허가가 처음에 동부 하수처리장이 준설이 된 거. 그게 설치 인가가 난 게 1997년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허가를 할 때 그 환경성,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해요. 근데 이때 전체 다 한 거니까 지금 안 해도 된다. 그때 한 걸로 이제 퉁쳐도 되는 거다. 이렇게. 20년도 넘은 그 예전 걸로. 맞아요. 근데 이게 과연 정말 퉁쳐도 되는 거냐를 또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때 그 고시문을 보면요. 사업 기간이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그러면 1999년에 사업이 끝나는 그런 거면은 그때 끝나는 걸로 이건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금 새롭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항상 이런 사업에는 사업 기간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새로 해야 된다 이 얘기고 제주도 말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4개의 사안 중 첫 번째, 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패싱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군요. 그렇다면 두 번째 패싱 사안,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패싱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주 동부하수처리장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거든요. 네. 그 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문화재 현상 변경,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근처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현상 변경 허가를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이 옆에 과정이 나오는데 중요한 게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심의를 받지 않았다. 이게 문제고 이게 바로 이제 문화재위원회 패싱 이 논란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심의잖아요, 절차상에. 네. 이걸 하지 않고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저도 너무 지금 의문이에요. 이게 예. 어떻게 가능하지? 이렇게 위법 정황이 많은데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 이게 예. 되게 의문인데 일단은 관련법을 보면은 이게 문화재위원회가 열리면 그거에 따른 이제 회의록이 작성이 되고요. 그 회의록은 문화재청 그 홈페이지에 공개가 다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이런 그 동부하수처리장 관련한 그런 이제 회의록은 전혀 없고 문화재청에 요구를 해도 없고 그러니까 문화재위원회 심의는 열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문제라고 보고 제주도는 이게 경미한 어떤 사안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예. 하는데 이거는 경미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수처리장 사업은 굉장히 규모가 크고 그럼요. 땅도 엄청 많이 파거든요. 네. 예. 제주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문화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가 났다는 말인데 이게 또 이제 문화재청에 공개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럼 분명히 이건 문화재청의 잘못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리감독 소홀이라든지 예. 아니면 잘못된 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묵인을 했다는. 몰라서도 잘못이죠. 당연히 알아야 될 맞아요. 건데. 중요한 예. 얘기 짚어주셨네요. 몰랐어도 잘못이고 여기 지금 화면 보면은 왼쪽이 제주도가 이제 문화재청이랑 협의할 때 그 서면 의견, 이 문화재에 대한 서면 의견을 받았다 하면서 이제 준 서류거든요. 예. 이 서류도 잘못된 게 원래는 그러니까 이 서류가 양식이 다 있어요. 법적으로. 세세하게 다 예, 세분화돼 그러니까 있군요. 오른쪽처럼 이렇게 양식들이 있거든요. 예. 그 양식에 맞춘 서류를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이게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련법 위반, 문화재 보호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대목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두 개의 패싱을 봤습니다.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패싱 그리고 문화재위원회 패싱. 그렇다면 또 어떤 패싱에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번엔 현상 변경 허가 패싱. 계속 지금 패싱이 나오는데 네. 제가 한번 쉬운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지금 만약에 뭐 이런 사업 예정지가 있어요. 제주도가 하려는 사업 예정지가 있고 그 근처에 A랑 B라는 문화재가 있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봐요. 예. 그러면은 그 문화재에 대한 현상 변경 허가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A, B 두 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로 우리가 사업 허가를 받아야 될까요? 와, 문화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둘 중에 어떤 걸로가 아니라 A랑 B 둘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정현정 아나운서랑 같은 생각인데요. 이 현상 변경 허가라는 게 공사로 인해서 이 문화재에 악영향은 없을까 하는 이런 검토하는 작업을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사실은 뭐 다 지금 답을 이렇게 드리고 질문을 우리끼리 짜고 치는 것처럼 얘기를 하긴 했지만 맞아요. 그게 정답이고요.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 파란색으로 된 게 동부하수처리장 부지고요. 예. 지금 보면 옆에 그 연두색으로 된 게 이제 동굴이거든요. 이제 용천 동굴이 있고 당첨물 동굴이 좀 더 멀리 있죠. 근데 제주도는 당첨물 동굴로만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용천 동굴은 좀 더 허가받기 쉬웠겠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아마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이제 현상 변경 허가 패싱 이 문제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들으면 들을수록 정리 가경인데 마지막 패싱 논란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문화재청 패싱. 아까 문화재위원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문화재청장 패싱인데요. 예. 이게 가장 최근에 일어난 오영훈 도지사께서 저지르신 아주 따끈따끈한 패싱인데 예. 이게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는 원래 이제 원칙적으로 문화재청장이 합니다. 도지사가 문화재청장한테 이제 받아야 되는 건데 왼쪽이 이제 2020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받았던 서류고 이게 오른쪽이 2022년 최근에 이제 기간 연장하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됐거든요. 동부하수처리장이 네. 다시 받아야 돼서 받은 서류인데 보시면은 도지사가 승인을 했죠. 이번 서류에는.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제주도는 도지사가 해도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지만 이게 사실은 아니에요. 문화재청장이 허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공문서 위변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제주도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요? 이게 제주도 해명으로는 네. 이게 경미한 현상, 그러니까 지금 원래 기존에 허가했던 거를 기간을 연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미한 현상 변경 허가로 이제 할 수 있어서 도지사가 승인해도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게 정말 경미한 거고 이 기간만 연장되는 게 맞다면 도지사가 해도 되는 게 맞아요. 그건 맞는데 문제는 이 현상 변경 허가서를 보면요. 경미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용천 동굴이 새롭게 들어갔어요. 원래 없던 용천 동굴이 새롭게 문화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 용천 동굴은 따로 받아야 되는 사안이고 이렇게 제주도지사가 마음대로 허가하면 안 되는 그런 사안이라서 지금 계속 시민단체들이 말하는 게 이거 셀프 네. 허가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논란이 될 것을 제주도나 문화재청이 모를 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지금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문제를 거론하긴 했지만 예. 이 외에 문서들을 보면 되게 잘못된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주소가 잘못 표기됐다든지 단순 실수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제주도가 일을 허투루 했나 생각했는데 계속 취재하면서 좀 느끼는 게 허투루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떤 면피용으로 일부러 허점을 씹어놓은 거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못된 게 많아버리면 정말 중요한 게 있을 때 이건 단순 실수로 전체를 치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제주도에 실제로 물어봐도 단순 실수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뭐 이런 거 문제 되더라도 단순 실수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의 큰 커버치려는 거를 게 아니었나. 가리기 위한 작은 그렇게 것의 좀- 단순 실수들. 네, 의혹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이 하수처리장 증설의 필요성, 뭐 지역 주민과 행정의 갈등 등 연관된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위법 사실을 바로잡는 일은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